글로벌 시장에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세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홍콩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 일단 가장 큰 문제였었던 홍콩의 그 시위가 이제 진정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의 가장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송환법을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얘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홍콩 행정의 수반 행정장관이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하게 되면서 홍콩 상황이 진정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도 많이 좋아졌다. 경기 호조세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브렉시트도 현재 연기가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하원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자. 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그냥 바로 좀 악재가 고개를 내밀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수면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조금 심층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뉴스 더 전해드릴 것은요, 디플레이션의 전조인가 저금리에도 정기예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5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날짜를 찝는 것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기도 하네요.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계속 변동성의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들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안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제거해 나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많이 개선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 하나 해드릴 건데요. 뉴욕 증시에서 얽히는 같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지금 중국, 홍콩, 그 다음에 영국 문제까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일단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법 많이 올랐죠. 지금 다우지수가 0.9%, 1%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도 1%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나스닥도 1.3%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요, 뭐,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네, 뭐, 어쩌네 하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시장이 좀 끌려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거 다 되돌려 놨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제조업에 대한 그 지수 변화 같은, 이 지표 변화 같은 경우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받은 영향들이 나왔었던 내용이었고, 그런 것도 이제 해소가 된다라면,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이런 부담감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호재로 작용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미국이 그동안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해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았었죠.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너희들이 군대를 투입해서 억압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도 없을 것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리스킹한 내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 체제란 말이에요. 공산당 체제인데 홍콩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로 홍콩을 흡수하지 못하고 특별 행정구역으로 나눠놨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경기적인 그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홍콩을 흡수하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었던 그 당시에 일단은 홍콩 너희들 좀 있어. 이렇게 딱 그 배제를 좀 시켜놓은 거죠.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이게 딱 배제를 시켜놓고 홍콩 사람들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홍콩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었죠. 중국의 속내는 뭐였냐면요. 홍콩을 바로 흡수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 대륙으로 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거는 안 될 이야기잖아요. 공산당 체제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됐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차이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콩 주변에 있는 심천, 네, 션전이라고 하죠. 이 션전, 그 다음에 거기가 광동성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의 경기를 발전시켜가지고요. 홍콩하고 좀 어느 정도, 차이를 줄여주자. 이런,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션전 지역의 그, GDP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도. 네. 그쪽에 이제 경기, 그 성장 전망, 그 성장률이, 경기의 어떤 수준이 홍콩을 앞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보다도 더 경제 규모가 큰 도시, 심천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흡수합병을 하더라도, 이제 홍콩을 흡수를 하더라도, 이제 경제적 차이에서 큰 부분이 이런 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상하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경, 그다음에 션전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된 도시들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홍콩 하나쯤 흡수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런 중국의 계산들이 맞아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경제적인 차이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 이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송환법이라는 게 이제 그 범죄자의 인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은 뭐 홍콩의 어떤 시위를 촉발시킨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 범죄자 송환에 대한 부분들이 그 공산당의 어떤 독재적인 부분이다, 자유민주주의 해치는 부분이다 해가지고 송환법을 철회해라라고 했는데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너희들은 특별 행정구역이지 나라가 아니잖아.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두 가지 체제가 존재하는 거 인정하지 못한다. 중국 정부의 뜻을 따라라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된 건데,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원한다 해가지고 시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중국이 또 홍콩 행정 당국이 이제 강압적으로 뭐 서로 이제 뭐 많이 격화됐었죠. 실탄도 쏘고 뭐 최루탄도 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격한 시위가 진행이 됐는데, 이 시위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지금 6월 달부터 했죠. 6월 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보면 6월 초, 7월, 8월 3개월 넘게 지금 이 시위가 진행됐는데, 중국도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이게 또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점점점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막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까지 갔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군대를 투입하니 어쩌네 막 이런 상황이 갔었는데, 여기다가 미국이 같이 또 개입을 하죠. 홍콩을 뭐라 그럴까요? 민주주의적, 즉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홍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과의 무역 분쟁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또 중국이 발끈하죠. 야, 미국은 꺼져. 우리나라 이래 왜 니네가 감나라 대추의 나라, 네,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자, 어쨌든 미국이 지금 홍콩 문제를 가지고서 무역 분쟁이 해결되네 어째나 이렇게 걸고 넘어간 이유는 중국을 약간 찢어놓는, 즉 단합을 시켜놓지 않고 막 이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협상, 해결, 이 부분에도 홍콩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달려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적으로 이제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라고 일단 밝혔기 때문에 시위대들이 요구한 첫 번째 조건을 일단은 중국이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5개의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송환법 공식 철회, 그 다음에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해라. 쟤네들 왜 이렇게 우리를 때리고 그러느냐. 네. 세 번째는 시위대를 이제 폭도로 규정하고 뭐 테러다라고 규정했잖아요. 요거를 철회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그 다음에 체포된 시위대들, 그러니까 끌고 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주동자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야 뭐 이제 들어줄 수 있다고 칠 수 있겠죠. 뭐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자. 그러고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폭도, 너희들 폭도 아니고 홍콩 시민들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시위대들의 이제 석방, 일단은 뭐 풀어주고 나중에 다시 잡아들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문제는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이건 뭐냐면 투표예요. 네, 투표. 홍콩 시민들이 이제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홍콩 내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홍콩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겠다. 중국 너희들이 개입하지 말아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죠. 요거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체제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네들이 임명해야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위를 촉발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네. 중국이 너무 늦게 손을 썼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송환법에 대한 내용들을 빨리 해결 좀 지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좀 이제 안 됐다,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제 마지막 거를 이제 그냥 유야무야하고, 지금 행정장관으로 앉아있는 이 캐리 람, 이 장관이 그냥 계속, 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그냥 뭐 모르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앞으로 홍콩 시민들을 만나서 불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사해서 갈등을 해 나가겠다, 갈등을 좀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큰 의미는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대한 어떤 시위가 통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국 본토에서 나왔다라면 묻혔을 수도 있지만, 홍콩이라는 이런 개방된 국가, 중요한 나라에서 중요한 지역이죠. 중요한 지역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압박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홍콩의 승리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홍콩이 이렇게 좀 진정세가 된다라면, 시위가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잖아요. 협상 단계로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좀 된다라면은 무역 분쟁도 더 이상은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역 분쟁을 발목을 잡고 있던 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유럽의 영국 브렉시트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이제 영국의 총리가 나는 이제 절대 10월 31일 날 무조건이다. 이건 무조건 우리는 EU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한 게 어저께 막 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다면 나는 조기 총선, 즉 총리직을 내려놓겠다. 나 그만할 거야. 막 이렇게까지 때를 쓰고 그랬는데, 하원에서는요, 결국에는 브렉시트를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 방지안을 가결시킵니다. 꽝꽝꽝꽝. 그러면서 이제 영국 존슨 총리가, 그러면 10월 15일 날 조기 총선 실시해. 나 안 해. 총리 안 해 먹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영국 하원에서는 조기 총선까지도 부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 그냥 총리해. 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는 안 돼. 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하는 거죠. 좋았어. 노딜 브렉시트 없어. 자, 거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EU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새로운 협상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안 할래. 네, 너희들 많이 기다렸어. 너희들 무엇도 연장이야. 말이 돼? 너희들에게 기회 많이 주지 않았냐? 이거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후에 남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나 또는 추가적인 협상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영국은 지들 마음대로 지금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연기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이후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제 이 영국의 브렉시트는요, 영국이 이제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협상안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이 연장안을 꺼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죠. 자기들 마음대로 야 우리 연장할래 그럼 연장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EU와의 갈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봤지만 EU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또 모르죠.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연기가 되는 것보다도 그냥 이쯤에서 적당하게 지금 EU와의 협상을 통해서 브렉시트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기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또 연기가 되면 이제 12월 달까지 연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올해 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뭐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도 올해 안에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결되면 좋을 수 있으려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중국의 경기도 괜찮게 나왔죠. 그 다음에 송환법, 홍콩 문제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도 연기가 된다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지금 좋은 소식들이 그동안 굉장히 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이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살짝 나오네요.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의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오네요. 네. 지금 디플레이션의 전조인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예금이 굉장히 저 아래쪽으로 처박혀 있는데, 예, 예금이 뭐 지금 1.3%대 막 그렇죠. 경기 예금이요. 신한은행은 1.3%대, KB국민은행은 1.4%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1.25%포인트를 주네요. 이거 굉장히 이게, 적은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정기 예금 쪽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금 금리가 높지 않으면 뭉칫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 금리가 적으니까 다른 쪽에 투자하려는 모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금리 인하의 효과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데 지금 그런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디플레이션의 어떤 전조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면 가계 소비가 감소해서 기업의 매출이나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나 또 지출이 감소하게 되고 또 기업은 가격을 낮추게 되고 그래도 안 팔리고 이렇게 돼서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경기가 불황이니까 돈을 벌더라도 이것을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지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했어요.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정부의 어떤 생각은 뭐였냐면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였는데 일단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만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아껴야 되겠다. 네.
저금 100만원 하던 거 120만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은 더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전조 현상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돈은 더 돌지 않아.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 지금 사실은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정부 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나오면 좋은데요.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돈이 줄어든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다. 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방침들은 시장의 돈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이 될 텐데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 즉 작년 같은 때는 이런 걱정 전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였죠. 특히 이제 뭐 좀 약간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신용, 융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사람들이 금리가 낮은 곳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주식 또는 이제 뭐 부동산 쪽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투자처들의 매력을 계속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있어도 문제, 나와 있어도 문제,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렇게 3가지, 4가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 해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그 상승세가 진행이 됐는데 중국의 경기 호조, 그 다음에 홍콩의 송환법 철회, 홍콩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또 브렉시트가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요, 디플레이션의 전조인 듯한 그런 현상,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땅히 좋은 새로운 투자처 아니면은 경기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해결, 한일 관계 해결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은 위험해, 주식도 못 믿어, 부동산도 못 믿어,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부담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들에 대한 어떤 그 보완 또는 이제 지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이론을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나이와 성별, 신장, 허리둘레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환자의 발등으로부터 위로 38인치 떨어진 지점에서 2인치 깊이로 배를 가르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시장의 어떤 기법이나 원리 이런 것들을 그냥 항상 똑같은 그런 기준을 들어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도 신체가 길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위치가 다 다른데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배를 갈라야지 성공적인 수술을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른데 흐름이 내려가는 장이다 해가지고 그냥 똑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법칙에 대한 부분들의 그 대전제,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대전제는 그냥 놔두되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